안녕하세요. 이점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1막 32장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 그리고 비트코인들과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중앙화 서버 같은 경우는 서버 내에 시스템 오류나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진행됐을 때 누구든지 그 사이트를 접속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버그 발생 시 수정을 하게 되고 시간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버그 수정한 이후에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변경 후에 접속을 하게 되면 동일한 모습으로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블록체인은 채굴업자 같은 경우 각자의 소프트웨어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피어2피어 방식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전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있게 되겠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 중인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 만약에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모든 변경이 반영된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블록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피어2피어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 소프트웨어 버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총칭해서 하드포크, 소프트포크라고 명칭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포크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에는 무효인 규칙이 유효화되는 순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A그룹을 이전 규칙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채굴업자라고 가정을 하고, B그룹을 새로운 규칙을 사용하는 그룹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전 그룹 같은 경우는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한 블록당 용량이 1MB로 쭉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고 스피드가 발전함에 따라서 B그룹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규칙인 2MB 용량의 블록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 합의 규칙에 따르면 B그룹의 데이터가 더 길어질 경우 A그룹은 폐기하고 B그룹의 블록체인 데이터를 카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A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A그룹 입장에서는 B그룹이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더 긴 블록이라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B그룹 입장에서는 탈중앙화 합의 규칙에 따라서 자신이 만든 더 긴 블록체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A그룹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해야 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A그룹의 블록을 폐기를 해야 돼요. 이 폐기를 한다는 얘기는 보상금을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태까지 본인들이 받았던 반환금을 다 돌려주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A그룹 블록과 B그룹의 블록이 갈라진 상태로 그대로 고착화되게 되는 겁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발생된 코인이 예를 들어서 A그룹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B그룹은 비트코인 캐시라고 하는 새로운 코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하드포크라고 명명을 하게 됐고요. 반면에 소프트포크는 이전에는 유효했던 규칙이 무효화되는 순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A그룹은 1MB와 2MB 블록을 만드는 규칙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2MB 규칙이 무효화되면서 B그룹은 새로운 규칙인 1MB 블록만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 합의 규칙에 따라서 B그룹의 데이터가 A 데이터보다 길어질 경우 A그룹은 업그레이드 요구에 상관없이 무조건 B그룹을 강제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앞에 하드포크와 다른 것은 A그룹 같은 경우는 B그룹의 블록을 유효한 블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 1MB와 2MB 블록을 다 만들었었는데 2MB가 무효화되면서 1MB 블록만 형성되는 B그룹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그룹은 B그룹으로 블록을 인식을 하고 B그룹의 블록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드포크는 모든 노드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블록체인 데이터가 통일이 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소프트포크는 이전 노드는 최신 소프트웨어 블록의 블록체인 데이터를 강제적으로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한 거라서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런 비트코인들이 어떻게
하드포크 또는 소프트포크가 됐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누락된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큰 틀만 참조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비트코인이 생성이 돼서 1MB 블록을 형성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캐시라고 해서 17년 8월에 하드포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드포크된 체인을 보자면 비트코인 골드가 17년 10월에 하드포크가 됐고요. 그리고 17년 11월에 비트코인 다이아몬드가 하드포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비트코인 캐시에서 또 하드포크가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비트코인 SV라고 해서 18년 11월에 하드포크가 된 코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에서 또 추가로 비트코인 ABC가 하드포크가 됐었는데 이때는 2020년 11월에 진행이 됐고 최근에 21년 9월에 또 eCash라고 해서 코인 명명법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코인이 완벽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개선이 되면서 하드포크, 소프트포크보다는 하드포크가 더 이제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만 봐도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하드포크를 통해서 생성이 되는데 과연 어떤 코인이 좀 더 향후에 유망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총뿐만 아니라 코인 개수, 그리고 이 코인이 향후 그 사업성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코인 발전을 위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등등을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총이 52 또는 나는 보수적이다 그러면 시총 10위 내에 있는 코인들 내에서만 스터디를 해서 투자면 투자 아니면 적립식이면 적립식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간략하게 시총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시총 1위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현재 24위, 그리고 비트코인 SV는 56위, 그리고 eCash 같은 경우는 6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비트코인 골드나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60위권 밖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을 1세대 코인이라고 본다면 비트코인 캐시는 한 1.5세대 정도 코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SV가 2세대, 그리고 ABC까지도 2세대였는데 eCash로 전환을 하면서 3세대 코인으로 분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대 구분도 사람에 따라서 조사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요.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총 2위인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잘 피해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